주가가 먼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중에 삼성전자 이익이 대폭 하락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0% 조정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리튬의 가격 하락으로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던 게 2023년 당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을 하다가 이때쯤에 돼서야 거의 40% 조정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이익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이익이 발표가 되면서 이익이 되게 안 좋다.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주가가 언제나 선행을 합니다. 주가와 거래량에서 어떤 이상한 그런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특히 이런 50일 이동 평균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매도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는 주식은 철저하게 매도 관점으로 봐야지 5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이 주식들을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야, 지금 되게 싼 구간이야 라고 매수하는 그런 행동들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매도 원칙이 없는 분들 반드시 매도 원칙을 세워서 해당 주식이 뭔가 주가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또는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 손실을 막 50% 손실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70%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못 팔겠다라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마이너스 90%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보내는 이런 위험 신호들 반드시 캐치를 하셔서 조금만 위험 신호가 나와도 웬만하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선도 업종의 선도 주자, 선도 종목이 이런 위험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뭔가 무언의 경고 신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진 않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증시가 언제 또 하락 추세로 변하지 않을지 반드시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또는 현장 감식반 또는 자동차 엔지니어. 하나같이 보면요. 의사 같은 경우는 청진기나 또는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듣거나 청진기만 살짝 대봐도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떤가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현장 감식반, 사소한 단서 하나 가지고도 모든 추리가 가능하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단서 하나까지도 모두 감별할 수 있는 게 현장 감식반이고요. 또 자동차 엔지니어, 특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엔진 소리만 들어도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아챕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 이 주식 투자 전문가들한테는 증시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조정이 나올 때 강한 거래량, 또 엔비디아나 나스닥의 그런 횡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 돼서 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지수의 하락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지수가 변곡점을 맞이할 때 언제 변곡점을 맞이하고 하락할 것이냐, 전환점이라고도 부르죠. 피보털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전환점을 캐치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설 때 바로 빠져나와서 다음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이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놓인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였던 이런 안 좋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위험 신호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최근에 어떤 돌파가 나오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얘가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 하신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쉽게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돌파가 나와도 고꾸라지는 일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잘 상승을 하다가 그 매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매도 기준을 이탈했다 라고 했을 때 매도했다고 하면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매도를 했는데 이게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내 종목이 다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돼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려면요,
반드시 철저한 원칙을 동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괜히 삼양식품,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에 물려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한 달에 막 100% 수익을 내는 이런 수익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벌었다기보다는 어떤 테마주라든지 뭔가 운에 의해서 벌었을 확률이 되게 크고요. 내가 어떤 철저한 원칙에 의거해서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매매 원칙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수익을 다시 손실로 전환시키거나 이 수익이 다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익절을 하던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어떤 운에 의해서 한 달에 막 100% 벌었다, 또는 어떤 운에 의해서 쉽게 큰 수익을 얻었다, 이런 분들은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쉽게 다시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매도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주식을 매도해서 나오겠죠.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은 충분히 주식을 들고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했고요. 그리고 저 올투가 하는 매매 원칙은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이후에 21% 수익을 달성하고 있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절반을 매도하고,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틀 연속, 2일 연속 이탈하면 나머지 물량을 전부 매도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특히 지키는 원칙이 뭐냐면,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그럼 이게 지지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지지선. 근데 이 지지선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 즉 내 매입가를 크게 터치하고 또 손절을 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런 자리는 무조건 손절입니다. 팔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고요. 그런데 이런 매도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특히 이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주식을 쉽게 못 파는 거죠. 일단 매도 원칙도 없고 이런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다라는 생각에 이 주식을 계속 매수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나중에 밝혀져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야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거든요. 예를 들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요새 호재가 많습니다.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고 있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2021년 이때로 돌아가도요, 이때 삼성전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잖아요. 이런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캔들은 되게 위험 신호 중에 하나인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현재 반도체 업황이 되게 호황이다,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갈 것이다, 10만 전자는 기본으로 갈 거니까 지금같이 9만 원, 8만 원 이 구간은 아주 할인 구간이다, 할인 구간이니까 매수해라 라고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자꾸 매수를 부추겼어요. 그런데 이런 매도 원칙이 있는 분들, 이렇게 고점을 찍은 이런 신호를 포착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원칙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할 거야, 또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할 거야 라는 이 매도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팔고 이미 나왔겠죠. 또는 어떤 추세, 이런 단기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매도해야겠다라는 또 그런 매도 원칙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은 이 삼성전자가 다행히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 삼성전자가 전문가들이 10만 전자라고 간다고 했을 때 이 말만 믿고 매수했던 분들은 5만 원까지 하락하는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맛봐야 됐었고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드디어 반도체가 정말로 업황이 개선됐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10만 전자 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또 막 나와서 떠들어댈 때였습니다. 이때 고점은 88,800원이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그때 경고를 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되게 위험하다, 엔비디아가 뭔가 무너지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전문가들의 말은 다 틀리게 되었고, 엔비디아가 그때 강하게 조정이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아주 크게 하락하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다행히 이때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전문가의 말들을 함부로 믿기보다는 주가가 보내주는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이때도 전문가가 10만 전자 간다고 했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전 이익이 대폭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 크게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이 주가가 선행한다는 거죠. 주가가 선행하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고 이 목표 주가가 얼마가 갈 것이니까 지금 가격은 되게 싸다라는 생각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단은 팔고 대응을 해야지,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 전문가가 지금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가 밝다고 했어, 목표 주가가 뭐 15만 원이래, 이거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헛된 믿음에 기반해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가 먼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중에 삼성전자 이익이 대폭 하락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0% 조정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리튬의 가격 하락으로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던 게 2023년 당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을 하다가 이때쯤에 돼서야 거의 40% 조정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이익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이익이 발표가 되면서 이익이 되게 안 좋다,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주가가 언제나 선행을 합니다. 주가와 거래량에서 어떤 이상한 그런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특히 이런 50일 이동 평균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매도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는 주식은 철저하게 매도 관점으로 봐야지, 5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이 주식들을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야, 지금 되게 싼 구간이야 라고 매수하는 그런 행동들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매도 원칙이 없는 분들 반드시 매도 원칙을 세워서 해당 주식이 뭔가 주가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또는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됐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 손실을 막 50% 손실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70%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못 팔겠다라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마이너스 90%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보내는 이런 위험 신호들 반드시 캐치를 하셔서 조금만 위험 신호가 나와도 웬만하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